안녕하세요. 건강톡톡 팟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만난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푸른 자연 속 전원주택의 정원에서 커피 한 잔 혹은 럭셔리한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취미를 즐기는 모습일까요? 하지만 혹시 광고성 이미지에 속고 계신 건 아닐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 나도 나이 들면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곳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꿈꾸는 두 가지 노년의 로망에 대해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히 어디에 살아야 할까가 아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면 어디에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셨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5%가 현재 거주지를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더 편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노후를 꿈에 그리던 공간에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꿈이 오히려 현실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기서 잠깐,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분들 중 30%가 1년 내에 다시 이사를 간다고 해요. 전원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무려 40%가 3년 내에 도시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을 노년을 위한 천국이라 부릅니다. 호텔 같은 시설, 전문적인 식단, 다양한 프로그램.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광고 속 실버타운은 완벽해 보입니다. 훌륭한 식사는 물론 요가, 그림,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까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자는 꿈에 딱 맞는 곳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TV 광고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78세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 근교의 유명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만 3억, 월 관리비 200만 원이 넘는 고급 시설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해요.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매일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하며 마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젊어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호텔에서 사는 기분이었어요.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밥도 안 해도 되고 이게 바로 노년의 축복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보증금은 그의 평생 자산을 묶어버렸고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의 은퇴 자금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각종 부대 비용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난방비, 전기료, 인터넷비, 각종 활동비.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나가는 달도 있었어요. 김영수 씨는 돈 걱정 없는 삶을 꿈꿨지만 오히려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렇게 살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더욱 힘들었던 것은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었습니다. 다들 친구가 필요해서 모인 곳이니 잘 지내겠지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자녀는 뭘 하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은근히 비교하고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긴장해야 해요. 우리 아들이 의사야.
우리 딸은 대기업 임원이야. 이런 자랑부터 시작해서 저는 평범한 회사원 출신인데 위축되더라고요. 김영수 씨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시선 속에서 마치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돌아가요. 식사 시간, 운동 시간, 프로그램 시간. 마치 학교나 군대에 있는 기분이었죠. 밤늦게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규칙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결국 그는 편안한 삶을 얻는 대신 나의 자율성과 자유를 모두 잃어버린 기분이었다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것도 일이었어요. 각종 수수료를 떼고 나니 처음 낸 돈의 70%밖에 안 돌아왔거든요. 지금 김영수 씨는 원래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내 집이 최고라며 웃으시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나더군요. 여기서 잠깐 실제 데이터를 보시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버타운 입주자의 68%가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응답했고 45%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32%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이게 바로 광고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실버타운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의 로망인 전원주택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나만의 공간을 가꾸는 낭만. 정말 아름다운 꿈이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TV 드라마나 광고에서 보는 전원생활과 실제 전원생활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로망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새소리에 눈 뜨고 정원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하지만 현실은 새벽 4시 까마귀 소리에 잠을 설치고 농약 없이 기른 채소는 벌레투성이. 로망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전원생활. 현실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고 밤에는 보안도 불안. 몸이 건강할 때는 정말 멋진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꿈이 현실의 파고를 만나 결국 도시로 돌아온 75세 최정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최정자 여사님은 은퇴 후 남편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아름다운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200평 대지에 50평 주택, 주변은 온통 산과 들로 둘러싸인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아파트에 살다가 이런 넓은 집에 사니까 매일이 휴가 같았죠. 이렇게 최정자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직접 키운 채소로 식탁을 차리는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서울에서 친구들이 놀러와서 부럽다, 부럽다 할 때마다 뿌듯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잎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잡초가 자라고 계절마다 쌓이는 낙엽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노동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원 가꾸는 게 취미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200평을 혼자서 관리하려니 하루 종일 일해도 끝이 없어요. 겨울에는 보일러 기름값이 한 달에 50만 원씩 나왔고 여름에는 제초 작업으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던 것들을 여기서는 모든 걸 직접 해야 하더라고요. 하수도 막히고 보일러 고장나고 지붕에서 비가 새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손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자 마당을 가꾸는 일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닌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고립감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아래층 위층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소음이 들려도 사람이 사는구나 안심이 됐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워요. 도시의 친구들은 거리가 멀어 자주 찾아오기 어려웠고 가까이 사는 이웃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 서로 왕래가 뜸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다던 전원 생활은 점차 혼자라는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남편이 서울에 일 보러 가고 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마트 가려면 차로 20분, 병원 가려면 40분. 뭐 하나 하려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전원 생활의 진짜 무서움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차가 우리 집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40분이나 걸렸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30분이 마치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여기서는 40분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원 멀리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깨달았죠.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날 밤 최 여사님은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결심했습니다. 전원 생활의 또 다른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난방비가 겨울에 2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기름 보일러라 50만 원씩 나오고요. 정화조 청소비, 제초비, 보수비. 한 달에 관리비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서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 보러 갈 때, 병원 갈 때, 친구 만나러 나갈 때 모든 일에 기름값이 들어갔죠. 남편분이 응급실 다녀온 날 이후 두 분은 결국 전원 생활을 정리하고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 팔 때도 쉽지 않았어요. 전원주택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처음 산 값보다 30% 싸게 팔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병원이 5분 거리에 있고 버스 정류장이 집 앞이라 언제든 친구 만나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연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깝게 있고 주변의 편리함 속에 있었네요. 이렇게 최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농어총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43%가 5년 내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주 실패 사유 1위는 의료 접근성 부족이 34%, 2위는 문화생활 및 편의시설 부족이 28%, 3위는 사회적 고립감이 24%였습니다. 이게 바로 전원생활의 로망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입니다. 부산의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한 73세 박모 씨의 경우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시설은 좋은데 정작 의료진은 상주하지 않아요. 간호사 1명이 전담하는 입주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거죠. 게다가 응급 상황에서는 일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강원도 전원주택에 살던 68세 이모 씨는 도둑 때문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적한 곳이라 도둑들이 노리기 쉬운 곳이죠. 경찰서도 멀고 이웃도 멀고 3번이나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이 든 부부만 살고 있으니까 만만하게 본 거죠. 사랑하는 건강톡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노년의 행복은 어느 멋진 장소에 사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접근성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왜 중요할까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월 3.2회입니다. 응급실 이용률은 일반인의 2.8배, 만성질환 보유율은 89.2%에 달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병원과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이 10분 내 접근 가능하고 택시 잡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도보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지역이 좋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들과의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치매 발생률이 40% 증가하고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29%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좋은 커뮤니티가 있으면 평균 수명이 7년 연장되고 인지능력 저하가 50% 감소하며 삶의 만족도는 68% 향상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쉽게 접하고 몸이 불편할 때도 즉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로움을 막아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연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입니다. 왜 익숙한 환경이 중요할까요?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느려집니다.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있어요. 새로운 환경 적응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가능합니다. 기존 인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거주지 점검하기입니다. 병원까지의 거리와 교통편, 마트와 약국 등 생활 편의시설, 친구와 가족들과의 거리,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집 안 환경 개선하기입니다.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조명 개선, 응급벨 설치를 해보세요. 세 번째, 지역 커뮤니티 참여하기입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활용, 동네 동호회 참여, 자원봉사 활동, 종교 활동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6세 김철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강원도 펜션 같은 곳에서 살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가 최고더라고요. 김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장점들을 보면 도보 5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고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3분, 그리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매일 만날 수 있고 아들과 딸이 30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운동도 하고 심심할 틈이 없어요. 몸이 아프면 5분이면 병원 가고 친구들과 놀다가 힘들면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집에 와서 쉴 수 있으니 이게 진짜 노년의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김철수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73세 이순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지만 여기만한 곳이 없어요. 이 씨의 일상을 보면 아침에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 점심에는 경로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시고, 저녁에는 가족과 저녁 식사를 주 3회 하신다고 해요. 집은 작아도 세상은 넓다고 하시네요. 버스 타고 10분이면 백화점도 가고, 병원도 가고, 문화센터도 가고, 필요한 건 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편리한 노년 아닐까요? 반면 화려한 실버타운에서 나온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실버타운에서 나와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온 74세 최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매일이 불안했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람들 눈치는 눈치대로 봐야 하고, 지금 이 동네에서 사니까 마음이 편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라 모든 게 익숙합니다. 슈퍼 아주머니도 아는 사이고 병원 선생님도 내 병력을 다 알고 계시고, 이게 바로 안정감 아닐까요? 노년의 진짜 행복은 화려한 실버타운이나 낭만적인 전원주택이 아닌 나의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익숙한 우리 동네, 그리고 그곳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삶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거주하는 환경이 최적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병원까지 15분 내 도착 가능한가요? 둘째,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가요? 셋째,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근처에 있나요? 넷째,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섯째, 문화생활이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이 5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노년을 위한 최적의 환경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혹시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실적인 상황과 필요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장된다면 굳이 큰 돈을 들여 새로운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곳이 이미 노년을 위한 최적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조금만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거나 문턱을 없애거나 조명을 밝게 하거나 응급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전한 노년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활동하시고 동네 모임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들이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현재에 만족하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동네에 이미 행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다시 나오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건강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